안녕하세요. 물리 안철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자료는 혹시 받으셨을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 자료입니다. 네,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한 장짜리 제가 시간표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한 장짜리 이 시간표 안에는 이제 현재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혹시 자녀분들 중에 고1이나 고2가 있다면 고1은 제가 다원에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고2는 다 시대인지에서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시간표들은 시대인지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이제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그쪽에서도 제 시간표가 이렇게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수학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사실 이 수학은 다들 이제 커리큘럼을 잘 아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까지 이제 배웠는지, 이 과정을 이제 언제 배우는지를 잘 아시는데, 사실 과학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냥 이게 들으신 내용들로만 뭐 물 1을 했대더라, 물 2를 했대더라, 또 어느 학원에서 뭐 원장반 수업을 들었대더라, 뭐 심화까지 돌렸대더라,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고2, 고3 학생들은 1학년 때는 통합과학, 2학년 때는 물원, 화원, 생원, 또 3학년 때는 물투, 화투, 생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건 이제 현재 고2, 고3 학생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고1, 또 이제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과정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1까지는 똑같습니다. 고1에는 통합과학을 배운다. 뭐 물론 이제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이런 말도 들어보셨겠지만 그건 그냥 1학기, 2학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통합과학 1이 쉽고 통합과학 2가 어렵고 이게 아니라 그냥 1학기, 2학기 과정으로 해서 고1 때는 통합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 도입된 과목이 아니라 벌써 8년째 접어든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합과학은 이미 알려졌다시피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대부분이 다 암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과학을 너무 못한다, 과학에 대한 흥미조차 없고 기본 용어도 잘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통합과학을 먼저 선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통합과학은 암기가 많다 보니까 어느 학교를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갈 학교에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암기시킬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부분 다 학교를 이제 배정받고 나서 그 학교에 맞는 암기하는 내용들을 이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통합과학 안에서는 그래도 물리나 화학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뽑아서 선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바뀌는 과정이 많아지는 건데요. 이제는 더 이상 물원, 물투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원, 물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물리학 1에 해당하는 게 2학년 1학기 과정, 이제 물리학이라고 이제 책이 물리학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제 물투 내용이 조금 이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 또 3학년 1학기 때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이제 교과서가 3권으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좀 어렵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2학년 1학기까지 선행이 됐는지, 2학년 2학기까지 또는 3학년 1학기까지 내가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선행을 했는지 그냥 학기별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물리 1을 했다, 그게 그냥 물리학을 배운 거고요. 그게 2학년 1학기 과정을 배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학이 되어 있어야, 이게 되어 있어야 그 다음 과정이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2학년 1학기 과정을 제가 이제 이 자료 안에 다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2학년 1학기 과목, 이제 통합과학 안에서는 통합과학에서의 물리 파트, 또 물리의 이제 역학 파트를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에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예전부터 내려온 얘기가 뭐 유전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런 유전이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배우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학에서 가장 어려운 역학 파트가 통합과학에 들어가다 보니까 통합과학에서 물리를 먼저 뽑아서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 역학이라는 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은 보통 이제 학원에 오시면 한 명의 선생님이 가르치세요. 근데 그 한 명 선생님이 보통 물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만 보시면 보통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또는 화학을 하시는 분들이 통합과학 수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분이 능력이 좋으셔도 자기의 능력을 4분의 1씩 나눠서 물화생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처럼 물리만 하는 사람들만큼의 노력을 쏟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벌써 많은 분들이 그래, 이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미리 선행을 하면 통합과학에 나오는 물리 역학 파트까지 이제 완벽하게 대비가 되다 보니까 그래, 그럼 어차피 물리학을 배우면 되겠네.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네. 라는 것이 이미 다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보통 여름방학, 물론 그 전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름방학 때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이렇게 물리를 먼저 잘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학교를 배정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 파트를 본격적으로 외우는 이런 커리로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방학 때 중3 학생들은 한 700명 정도, 겨울방학 때는 한 1200명 정도 학생이 제 수업을 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빠르게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셔서 벌써 5월에 시작한 이제 이번 달에 시작한 반이 제가 2반만 개설했는데요. 2반이 다 마감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여름방학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물리학이라는 교과 과정도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면 이름은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 2,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1, 2, 3단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 원 내용을 한 학기에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라도 좀 줄어야 되는데 내용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어요. 이미 교과서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를 검색하시면 다 3권 모두 다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이미 구매를 해서 기존 물리 원 교과서 두께와 이번에 나온 물리학 교과서의 두께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배우던 것들을 한 학기에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많이 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1, 2,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건 역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역학이 뭐냐라고 하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곳이 보통 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분량으로 따지면 바로 1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체 약 40% 분량이 역학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시기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역학을 보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는 2, 3단원을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학기에 배우는 것을 집중이수라고 현재는 부르고 있는데 집중이수를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과목에 과학선생님, 물리선생님이 2명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1, 2단원을 보통 동시 진행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1, 2단원을 동시에 중간고사 때 보고 또 남은 것들 단원을 기말고사에 보고 이렇기 때문에 역학만 준비한다고 해서 1학기 중간고사가 대비가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역학이 아닌 부분을 여기 비역학이라고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혹시 이런 용어도 들어보셨을까요? 보통은 이제 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비역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희는 전자기학 또는 빛과물질, 현대물리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쓰지 비역학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역학이라고 하면 계산하는 거, 비역학이라고 부르면 왠지 암기 이런 느낌이 좀 강하세요. 그래서 물리는 역학만 준비하면 돼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정말 물리를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 공식이라고 하죠. 그 공식의 개수를 보면 비역학이 더 개수가 많습니다. 오히려 식이 더 복잡한 게 이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역학만 준비하면 돼 라는 분은 어쩌면 역학만 하다가 물리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물리는 전체가 다 계산이에요. 그래서 역학은 운동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라면 비역학 파트라고 부르는 그 단원들은 뭐 전기, 그 회로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 뭐 자기장, 파동 이쪽 부분에서 계산하는 거지 이쪽은 그냥 다른 과탐 과목처럼 암기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대신 다행인 건 학교 시험 난이도 자체가 역학을 좀 어렵게 냅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리 준비한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역학을 막 2번 했다, 3번 했다, 뭘 했다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별력을 가지려면 역학은 좀 어렵게 내는 파트이고요. 이쪽은 준비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로만 내도 사실은 변별력을 갖기 때문에 조금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쉽다는 얘기가 아마 혹시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로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더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시험이 막 코앞에 닥쳐서 그 단원을 집중 공략할 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처음 물리를 준비할 때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밸런스 있게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하실 때 역학은 개념 잘 배우고 문풀 배우고 심화까지 해야 학교 가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2, 3단원은 개념 배우고 문풀까지 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물리를 2번, 3번, 4번 돌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학이나 비역학 파트는 일단은 완벽하게 개념을 배운 다음에 역학은 조금 더 많은 회차로 반복하시고 비역학은 한 번만 정도 더 문풀로 연습하셔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이 좀 빨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어디 가셔서 야, 비역학도 중요하대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이 고급 정보를 굳이 뭐 이렇게 공유하십니까? 그죠? 그냥 마음속으로만 잘 알고 계시다가 우리 아이는 역학만 공부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겠다. 물리는 전체적으로 다 계산도 많고 다 어려우니까 일단 한 번은 잘 해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잘 못하는 부분을 더 많이 반복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두고 계시면요. 통합과학 물리는 그냥 장난도 아닙니다. 그냥 화생지만 열심히 외우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통합과학 물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과목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안내만 해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여기 한 장을 넣어드린 요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뒤로 되어 있는데 한쪽 면은 주 2회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 2회는 처음 듣는 학생들이 들으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디선가 물리를 한번 들었는데 좀 빠르게 한 번 더 복습하고 싶다면 주 2회반도 괜찮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앞에 있는 정규반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냐면요. 우선은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과학까지만 선행을 했다. 이 학생들은 바로 물리로 들어오시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학교 과학까지만 선행을 했다면 제가 이제 시작반이라고 해서 2회 정도 이제 입문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요 정도 수업이 통합과학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 난이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념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따라올 수 있는 과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선행을 했고 통합과학은 선행을 했고 또 타학원에서 한 번 정도 돌렸다. 근데 타학원에서 한 번을 돌렸는데 성취도가 어떤지는 사실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아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네가 한 번 돌렸니? 선생님이 한 번 돌리신 건지를 한번 꼭 물어보시고 한 번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초벌구이 정도 잘 되어 있다면 개념반부터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그래도 뭐 한 6개월 정도 배운 학생들이 저희 수업에 들어오면 그래도 평균 점수 언저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점수에서 조금 위에 점수들 잘 맞는 경우가 좀 있어서 다른 학원에서 한 번 정도 돌리셨으면 그냥 가볍게 체험판 돌리셨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좀 개념을 좀 타이트하게 이왕 한 번 하는 거 타이트하게 빡빡빡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빈틈도 잘 채우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중등과까지만 선행하셨다면 입문반 2회 들으시고 이제 개념 12회 쭉 해서 전체적인 한 권의 책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다른 곳에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셨다면 아마도 저 2회 수업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12회 수업부터 해서 쭉 진행이 돼서 개강 날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뭐 비역학 개념, 역학, 문풀이라고 써 있는 반은 역학만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정도 돌린 상태에서 아직은 뭐 전작이라든지 3단원 파트를 아직 공부를 잘 안 되어 있다면 이 비역학 개념을 들으시고 역학, 문풀 이거는 개념 한번 돌려서는 문제가 잘 안 풀릴 겁니다. 저랑 개념을 한번 돌렸다면 가능해요. 왜냐면 저는 보통 개념반 때 고2 수준의 문제를 많이 풀리기 때문에 저랑 개념을 불렀다면 바로 여기 들어가서 고3 문풀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완자라든지 그냥 시중 교재로 만약에 개념을 한번 돌리셨다면 입안에 들어오시면은 상처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완자 정도로 돌리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이제 뭐 개념을 뭐 2번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자이스토리보다 조금 뭐 거기 안에서 좀 쉬운 문제를 좀 배웠다든지 뭐 그 정도 하신다면 여기 반에 왔을 때 아마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반은 이렇게 진행되는 반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게 다원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그 결혼이 생겼을 때 그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 2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배운 학생들은 주 2회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클리닉, 테스트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과제를 단계별로 보통 지급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저는 가장 쉬운 0단계를 통합과학 역학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단계가 이제 시중 교재에 있는 뭐 완자나 내공 같은 이런 시중 교재 문제집이 1단계, 고2 모의고사 2, 3점 기출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저희 개념반 때 주로 다뤄지는 과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풀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고3 문제집, 그 다음에 고3 수능 평가원 기출까지 다뤄지는 게 문풀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반 때 일단 요 정도를 준비를 잘 해두시고, 그리고 문풀 때는 본격적으로 요걸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개념반 같은 경우도 주간 테스트는 요 밑에 있는 난이도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왔을 때 그냥 만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가 너무 그냥 잘한다 이렇게 자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학원에 왔을 때는 좀 어려운 문제로 저와 함께 하고 집에 갔을 때는 단계별로 연습하는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단계별로 과제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주간 테스트를 봤는데 계속 다 맞는 학생들은 당연히 제가 개념반이어도 3, 4단계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가 잘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얼마든지 그거는 다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는 이제 제가 매주 한 10문제씩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한 문제 이상 틀리면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재시험은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보통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재시험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 맞고 가는 학과, 저보다 못 보면 재시험이거든요. 근데 저는 틀릴 리가 없잖아요. 저는 안 틀립니다. 그래서 저랑 동점이면 바로 집에 갈 수 있고, 저보다 못 보면 무조건 재시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 앉아 계시면 전원 다 재시험을 보고 가는 거니까 거기까지가 정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하나 틀렸는데 실수야 이런 마음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앉혀서 이왕 온 거 한 몇 문제라 더 풀고 가라는 의미로 해서 그냥 한 문제 더 틀려도 재시험을 보는 거니까요. 왜 너는 오늘도 재시니? 라는 얘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질문 클리닉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클리닉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저의 연구실장이고 저의 제자이기도 하고 지금 대찬학원에서 물리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을 제가 초빙을 해와서 개념 보충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한 뭐 주간 테스트랑 재시험을 좀 봤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다 그러면 와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수업을 다시 한번 요약해주는 수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방학 때 저희가 아직은 스케줄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언제다라고 얘기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선생님 스케줄을 감안했을 때 평일에 아마 한 2회 정도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2회 정도 제가 안내 드리면 해당되시는 시간에 오셔서 자유롭게 개념도 단원별로 보충 받으시고 시간이 안 맞으시면 영상을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보충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 토요일에도 제가 연락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과학을 되게 잘해요. 그래요. 수학도 되게 잘해요. 맞습니다. 근데 물리는 별개예요. 이 물리라는 과목은 한 번에 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다른 과학 과목을 4발 자전거라고 한다면 이 물리는 2발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안 타져요. 아무리 4발 자전거를 갖고 날고 기어도 2발 자전거 처음 타면 흔들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리라는 과목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보다 잘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2번째, 3번째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 아이 한번 믿어봐 주시고 또 저희도 믿어주시면 제가 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2번, 3번까지는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